네, 오늘 낮에 예고해드린 대로 9시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제는 제가 그 비를 뚫고 대한수의사회에 이제 갔다 왔어요. 저희가 그 2017년도에 저희 그 동물유관단체 협의회하고 대한수의사회하고 동물 수의료 봉사 특위라는 게 구성이 돼서 사설보호소나 유기동물들한테 제가 그 동단협 대표로서 그 MOU를 같이 그 대한수의사 회장님하고 같이 MOU를 맺었는데, 대한수의사 회장이 바뀌면서 차기 회장님이 대한수의사회에서 그 동물봉사 특위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지역 수의사회하고 연계해서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뭐 지방에 있는 사설보호소들도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역 수의사회에서 그 봉사단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수의사회의 그 특성상 지역 수의사회에서 봉사단이 구성되는 것보다 학교별로 이렇게 출신 학교들로 그 동문회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그런 형태로 이제 봉사단이 많이 꾸려지기 때문에, 대한수의사회에서 그 각 수의봉사단에서 봉사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대한수의사회는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저희 동물단체 협의회하고 그 새로운 그 회장단하고 실무진들하고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수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대한수의사회에서 지금 그 저희들한테 좀 그 협조를 좀 부탁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불만이었던 병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또 뭐 병원 조제약 같은 경우가 좀 이 사람 거보다 굉장히 비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제 그 수의사에서 설명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물병원에서 쓰는 그 의약품이 전부 다 99%가 사람이 쓰는 인체용 의약품이에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 의약품이라고 조제약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인체에 쓰여지는 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미 임상 시험이 다 끝나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약을 동물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해주고 조제해주고 해서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왜 동물병원에서 약을 지어오면 비싼가? 그 사람이 감기약 3일치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 가서 약을 조제해 갖고 오면 3일치 적어도 뭐 3,000원, 2,000원, 2,600원, 3,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3일치를 줘오게 되면 뭐 하루에 4,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5,000원씩 해갖고 15,000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지금 그 의약품주 제조사 공장에서 약품 회사에서 약을 제조를 해서 의약품 도매상으로 넘어가요. 의약품 도매상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바로 동물병원으로 납품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국을 거쳐서 약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약을 조제를 해서 고객한테 조제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약국에서 받아가지고 동물병원에다 넘기는 중간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한 가지가 또 이제 맹점이 있는 게, 동물병원은 그 국민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보험으로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그 진료비에 대해서 최대한 뭐 약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또 대한수의사에서는 의약품 제조사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가지고 동물병원으로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약사법 개정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약사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약사회에서 워낙에 그 파워가 세가지고 수의사회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인들이 지금 거의 대한민국이 1,3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수의사회를 좀 도와서 약사법을 좀 개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줘야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가 좀 낮춰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땐 도움을 줘야 되고. 자, 어저께 그 대한수의사회 그하고 동물보호단체 협의회하고 면담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개식용 종식 활동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에서 좀 협조를 해줘라. 수의사에도 협력을 해줘라. 근데 이제 그 대한수의사에서는 우선 그 수의사 회장님이 언론에다가 관련 글을 기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제가 이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에 개식용 종식에 관련된 그 문구를 좀 부드럽게,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좀 부드럽게 문구를 만들어서 그 내용 중에는 동물의 유기 또는 학대 또는 뭐 개식용에 관련된 불법 도살 이런 부분은 불법이고 강한 처벌을 받으니까 이런 거를 근절을 해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 반려인들한테 개식용 종식에 대한 그 인식 변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한수의사에서 해가지고 동물병원에다가 부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시행을 해보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상호 협조해가지고 동물들의 복지 또 아니면 정책 이런 개선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경기도청 그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님과 그 주무관님이 배석을 하고 유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간담회. 여러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시보호소에서 임시보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양 아니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요청을 했어요. 동물보호단체도 시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임시보호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해줘라. 그거를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사안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그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경기도청에다 임시보호를 요청을 했던 거는 우리들이 왜 시보호소에 입소가 됐는데 포인랜드나 그 APMS를 보게 되면 정말 아이가 교통사고 같은 게 나고 어디가 골절이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어디가 찢어지거나 질병에 감염이 돼 갖고 거의 쓰러져서 뭐 사경을 헤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그 지자체 보호소에서 치료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 활동가들 시민들이 그 아이의 그 생사가 안타까우니까 우선은 데리고 나와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공고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공고기간 동안은 그 아이가 주인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소 내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애들을 임시보호를 내보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공고기간이고 계류기간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급하게 임시보호를 요청을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동의를 해서 아이를 임시보호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조항을 갖다가 정책 안에다가 못을 박아줘라.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줘라. 왜냐하면 유기동물 유탁자나 수탁자들 같은 경우, 수탁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받아내는 비용의 이상으로 치료 같은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감당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라도 허용을 하라. 그거를 저는 요구를 했던 건데, 타 단체에서는, 요구했던 것이 이제 그런 사안이 아니었고, 경기도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수원시하고 고양시하고 용인시하고 양평군 4개 시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것도 그나마 임시보호제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4개 업체가 이제 시범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들을 활발하게 입양을 보내고 안락사를 안 시키기로 유명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보호제 이제 같이 적용이 돼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임시보호를 내보내려면은 계류기간이 끝나고,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아니면 이제 공고기간이라 할지라도 임시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 현재
임시보호 강의라는 과정이 있어요. 임시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강의 시간을 수료를 해야 돼요. 그 수료를 하고 인보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방문 시 이제 그 내가 수료했던 그 수료증을 가지고 지참에서 그 동물이동창 가지고 보호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보호센터를 방문을 한 다음에 그 내가 인보를 하겠다는 신청서를 또 작성을 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발의해주는 동의서를 받아요. 그리고 작성을 하고 인보기간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요. 그게 이제 인보기간이 딱 2달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지자체에서 인보기간 동안에 사용할 용품이나 이런 지원 물품을 지급을 해줘요. 그 비용이 15만 원인데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 물품을 받고 이제 가면 이렇게 이제 그 임시보호제도 참여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동의서, 임시보호 동물의 사유와 교육 일치,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임시보호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일지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임시보호 기간 동안에 임시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임시보호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자신이 없어, 입양하기가 겁이 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시보호 신청을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에 대한 보호를 좀 해주면서 좋은 가정으로 입양 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는, 좋은 가정에 가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같이 똑같은 지자체에서 하는 이거를 갖다가 권한을 동물보호단체도 똑같이 줘라. 대신에 동물보호단체는 현재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류기간이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해서 보내면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려고 이제 입양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입양 활동을 하다가 피치 못해서 입양이 안 돼가지고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개체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뭐 입양을 잘 못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잘못도 있지만, 입양 보내는 것보다 아이들이 들어오는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지금 200두가 넘었잖아요. 저희들이 많을 때는 350두까지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도 복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구조해 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는 이거를 요구를 한 거죠. 그런 아이들은 지자체에서 다시 반환을 받아주고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다시 또 임시보호 형태로 데리고 나와서 입양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책 사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하고 그 단체 생각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유기동물들을 한 아이라도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간담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관련 부처에서 주무관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팀장, 과장 하고 논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간담회나 미팅을 가져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간담회가 저희 서로 간에 이제 그 건의하고 서로 간에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서로 동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결론이 났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